네, 오늘 마켓뷰 시간 저희가 조금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반기 증시 전망을 해보도록 할 텐데 하반기에도 여전히 N달러 환율과 그리고 양적 완화의 축소 가능성은 시장의 키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N달러 환율 물론 환율의 이제 속도 조절 계속 나타나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고용 시장을 살펴보니까 물론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폭의 개선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자면은 6월 시장의 상승이 가능할 만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과연 6월 시장 상승할 수 있을지 저희가 대신경제연구소 최연기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증시 쪽으로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나 좋았었던 일본 금융시장이 지금은 뭐 계속 한 얼마나 빠진 건가요? 뭐 거의 6거래일 10%가량 10% 이상 빠졌죠. 단숨에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주에 일본 증시가 하루 만에 7%가 넘는 급락세를 시현했고요. 또 어제도 5%가 넘는 급락세를 시현하는 등 좀 변동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구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워낙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그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그 고점까지 약 80% 상승을 했고요. 올해만 들어서도 5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떤 트리거, 그러니까 뭐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이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물론 트리거가 됐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높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10년 만기 그 일본 국채 금리가 1%대까지 상승하는 등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결국에는 일본 어떤 아베노미스 정책에 대한 회의감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국채 시장에 대한 우려 역시 좀 증시의 조정으로 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의 안팎에서도 사실은 엔화 약세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단기적으로는 일본 증시 어떤 주축이 되는 수출업체들의 실적의 개선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보면 엔화 약세 등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일본이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에너지 수입량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무역 수지의 어떤 적자가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효 수요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려고만 하는 그리고 엔화 약세를 부추기고자만 하는 그런 정책 자체는 자칫 그 실패로 돌아설 경우에는 좀 우려스럽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전히 6월도 마찬가지고 하반기에도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은 우리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지금 며칠 전에 나왔던 리포트, 최연기 연구원의 리포트를 보니까 연내에 출구 전략이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출구 전략이 지금 우리 시장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과연 어떤 주식시장의 하락의 빌미로 작용을 하게 될지 아니면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승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는 좀 약간 다른 양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사실은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면 증시가 상당히 강한 상승 랠리를 계속적으로 펼쳐 왔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사실상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물론 미국 경제 지표가 2분기 들어서 물론 그 시캐스트 여파 등으로 좀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수준에서는 사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어떤 질적 측면 그리고 이러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 자체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양적 완화가 축소된다 하더라도 당장의 어떤 종료가 되기에는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출구 전략에 대한 어떤 논의의 온도 차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기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2분기가 좀 저점이 되고 다시 3분기, 4분기는 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적어도 4, 4분기 빠르면 뭐 4, 4분기 말에 다시 출구 전략에 대한 어떤 논의가 좀 뜨거워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연내에 축소시키기에는 특히 미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고용시장이라는 변수가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어떤 개선 이면에는 질적으로 좀 안 좋은 측면, 그러니까 어떤 임금 소득의 개선세가 미비하다거나 어떤 고용 시장의 어떤 계속 지속을 좀 의미하는 어떤 근로 시간이 증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연내의 출구 전략은
좀 시행되기 어렵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좀 연구원님께서 큰 그림을 좀 잘 그려주시기 때문에 유럽 쪽도 오랜만에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얼마 전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보면 이게 ECB에서 금리 결정 여부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 물론 반발하는 쪽도 있지만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보는 분들도 이제 소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이라던가 그 유럽 쪽 상황도 궁금합니다. 점검해 주세요. 일단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유로존 쪽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팩터가 되는 거는 정책 중심 자체가 이제 긴축에서 성장 쪽으로 옮겨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유로존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유로존 쪽에서의 어떤 뭐 어제도 그러니까 뭐 EU 집행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어떤 기축 시한 자체를 좀 연기시키는, 네. 그러니까 긴축을 좀 더 완화하고 좀 성장 쪽을 먼저 좀 보자라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에 대한 기대감, 어떤 경기 회복 기대감은 점진적으로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ECB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6월이 되지 않더라도 7월까지, 8월까지는 어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명분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로존 1분기 GDP가 여전히 역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로존의 어떤 긴축 정책을 중요시 해왔던 독일의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독일의 어떤 스탠스 자체가 좀 긴축에서 좀 성장 쪽으로 좀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ECB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높아질 수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유로존은 어쨌든 역성장을 좀 피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미국, 일본, 지금 유럽까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죠. 중국 중국인데, 남았네요. 네. 이 중국 경제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게요. 중국 경제 최근 뭐 GDP 성장률은 다소 옆으로 누워 있는 상황이고 제조업 지표는 계속해서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중국 경제가 구조 조정을 하는 과정이다.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방안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방 부채를 좀 줄이고자 하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단기 조정으로 보고 있는데 연구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뭐, 저도 그 의견에 좀 동의하는 반대요.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이제 과거에 어떤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투자나 수출 부분에서의 비중을 좀 축소시키고, 소비, 어떤 내수 성장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어떤 경제 구조의 전환으로서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떤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 하락은 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일단 중국 경기의 회복세가 더딘 거는 이러한 측면 이외에도 아직까지는 좀 대외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고 또 경기 회복의 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어떤 동시다발적으로 좀 중국 경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 경기에 있어서 이제 8% 이제 지난해 그 경제 성장률이 7.8%를 기록하면서 외환위기 이후에 8%대를 처음으로 하회를 했는데요. 일단은 7% 수준, 7% 후반의 어떤 중국 경제 성장률이 어떤 새로운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뉴노멀이라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치 7.5% 수준을 소폭 상회한다면 어떤 추가적으로 어떤 경기 부양책이 를 좀 정부가 나서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2분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3분기까지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좀 계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다만 이전처럼 8% 이상의 어떤 고성장을 기록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5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주변국들 그리고 저 멀리까지 글로벌 경제의 움직임을 쭉 확인하고 왔는데요. 6월에 대한 우리 증시에 대한 전망도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대체로 좀 이전보다는 좀 좋아질 것이다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은데 연구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뭐 국내 증시 흐름만 봤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을 좀 어느 정도 다졌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했던 어떤 재료들은 좀 상당 부분 노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부정적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엔화 약세가 속도 조절을 나설 가능성도 높고 특히나 이 수준에서 크게 높아지지만 않으면은 어느 정도 국내 수출에 어떤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 다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2분기 국내 수출은 좀 안 좋겠지만 네. 하반기 들어서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서 수출 경기 역시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내 경기, 그러니까 특히 한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 또 정부가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 자체가 시차를 두고 반영하게 된다면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이 좀 더 빠르게 반영이 된다면 뭐 6월 달부터 국내 증시가 서서히 좀 회복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뭐 뱅가드 어떤 지수 변경에 따른 어떤 그 매도 물량에 대한 부담도 지금 어느 정도 덜어내고 있고, 그래서 서서히 또 외국인 자금이 서서히 들어올 수 있는 구간. 네. 특히나 또 환율과 관련지어서도 원달러 환율이 어쨌든 좀 추가적인 원화 절하보다는 절상에 대한 어떤 네.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또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국내 증시 역시 좀 6월 달에도 좀 더 탄탄한 바닥을 만들고 좀 완만하게 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네, 점차 국내 시장에 조금씩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대신 경제연구소 최연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